저기 94번에 공동구에 대한 게 나왔죠. 공동구 가끔 한 번씩 나와줍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문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네.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 우리 100만 제곱미터입니까? 200만을 초과죠. 그치? 초과하는 규모의 도시개발구의 신도시죠. 공동구를 설치해 200만 제곱미터 초과니까 틀렸고, 통신선로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었죠. 가스관, 하수도관. 그러면 통신선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하수도관, 가스관에다가 이제는 틀린 지문으로 2번 또 내시네. 공동구 설치 비용은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예, 3번이 옳은 거네요. 3번이 정답. 4번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이런 말 없다.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여러분 안전점검 1년에 2번 하고 싶어? 1번 하고 싶어? 1번이지. 1년에 1회 이상. 예. 4번 같은 지문은 몰라도 돼요. 예. 그 다음에 95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습니다. 틀린 거 1번 지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다. 구역 지정은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을 때는 5년 내 사업에 착수죠. 그렇죠? 예. 이거는 3년이지. 예.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을 잃는다죠. 1번이 틀려서 정답. 2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선. 3번 구역과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이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4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효고시죠. 실효가 됐을 때는 실효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에 대해 수상히 지정할 수 있다. 예전에는 취락 지구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용도 지구의 전부나 일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옵니다. 96번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찾기. 1번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일 때는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는 해야 되고요. 1번 틀렸다. 2번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번이 옳은 거네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험 지문은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답니다. 3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도의 지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그렇죠? 예, 그 얘기죠. 4번 지자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낸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개발행위를 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지네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도위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가 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몇 년? 5년.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집에 57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57페이지 요약집.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죠? 제한 사유가 박스 안에 1, 2, 3, 4, 5가 있고 1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의 뜻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있어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거나 우량농지, 보기 드문 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2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2번 환경오염 우려가 있을 때 2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한 지역.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수립할 예정이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죠. 그러면 3번, 4번, 5번의 특징은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계획이 지연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3, 4, 5번은요. 원칙은 3년이지만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계획이 지연될 거에 대비 연장. 그러면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10년이 아니라 최장 5년. 그렇죠? 심의를 거쳤을 때 3년,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 2년 연장, 최장 5년. 하여튼 10년이 되는 경우는 없어. 5번 지문 틀렸고. 97번 문제.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일 때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1번이 옳은 거죠. 예.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무상 귀속이죠. 3번 예. 행정청일 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거를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죠. 4번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 아니죠. 도로면 우리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의 의견.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 마쳤다면 해당 시설관리청에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종류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지문에서요. 우리가 그 공부했던 거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는 공공시설 기속에 대해서 조문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공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귀속, 무상 귀속, 무상 귀속 이거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8번 문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틀린 거, 2번 보시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죠? 곤란한 지역이죠. 인구는 늘어나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검표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거죠. 검표 용적률 강화. 2번 틀렸죠.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6명 시장 군수인데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지정 못해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나온다.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나와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지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 심의는 나오는데 협의는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정 변경에서 당연히 고시해야 됩니다. 공고의 고시. 그다음 99번은 이제 주택법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최근에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예. 최근에 이게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99번에다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자, 옳은 거 찾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설도 잘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는요. 예.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누군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강남구에서 지금 서울의 강남구에서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가 있어 주택법에 따라서. 그거 강남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강남구청장이.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는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정답으로 낸다고요. 정답을 수 있는 거죠.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이가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지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시험에는 뭐 구두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틀리게 낸 적도 있어. 서면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야. 까지. 뭐 제출한 후 며칠 내가 아니라 예. 제출하기 전까지예요. 전까지 예. 서면으로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제출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50세대 이상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 자, 우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하잖아요. 주택법에. 그렇죠? 근데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를 해. 그러면은요. 분명히 근처 도로나 상하수도라든가 학교 같은 것이 부족해질 수가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그렇죠? 그래서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야. 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왜? 국토계획법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주택법에서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안 나오잖아요. 주택법에서는 다 주거정책심의위의 심의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반시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시군구야. 왜?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니까. 그렇죠? 50세대 이상이에요. 네, 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거는 약간 짜증 나는데, 이거는 저는 요즘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요. 주택법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요. 뭐가 있냐 그러면 리모델링의 동의 요건이 있어요. 리모델링의 동의 요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아니야. 우리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은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주택법에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거는.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에 나오더라? 아, 여기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에 가로 11번 있죠? 설립 인가 절차에서 이 동그라미 2번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있죠.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이야. 설립이야, 설립. 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라고. 그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일단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동의 요건이 있다고요. 근데 이건 어디 나오냐면 주택법도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도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에 별표 4가 있어. 별표 4. 아무도 안 보는 거야. 별표 4가 있어요. 예. 그 별표 4를 갖다가 지금 4번하고 5번 지문에다가 틀리게 써놓은 거지. 별표 4를. 예. 그래서 제가 이 별표 4하고 5를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는다. 근데 이제 특징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별표 4, 우리 별표에 나오는 거 4번, 5번 지문. 자, 4번 지문, 99번의 4번 지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보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 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전원이야.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이야.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야.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 단지 주택 단지 예, 소유자야.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는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입주자거든. 소유자야,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의 입주자가 아니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걸 왜 지문에 내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니까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입주자는 세입자도 입주자라니까. 그 아파트 소유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는 있고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해서 현재 세입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세입자도 입주자라니까. 예.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동의가 아니라 소유자 전원의 동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 거기 제가 해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은 해설 5번의 해설.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는 우리가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나오는 거지만 일단 세대 수가 많다 싶으면은요.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있죠. 걔가 관리 주체고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요. 관리소장님이 있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관리 주체야. 예. 그래서 세대 수가 많을 때는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용역 회사가 관리 주체고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요. 그때는 관리소장님이 주민이 뽑은 관리소장님이 관리 주체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요.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퍼센트 못 외워. 예, 못 외운다고. 그냥 75%, 50% 이것만 기억하면 돼. 75%, 50%가 있구나. 그냥. 예. 절대 문장 다 못 외운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나오는 지문이 그 문제의 4번, 5번 지문이고, 예? 그 다음에 참고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동의 요건이 있죠. 예.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까 말까 동의 요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가 입주자 대표이가 리모델링 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요. 입주자 전체의 동의.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동의 요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별 동의, 주택 단지 전체 동의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75하고 50% 나오는데 어디가 75, 어디가 50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만 주세요. 예, 과반수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특징. 별표사의 특징은 과반수란 말이 안 나. 과반수동이란 말이 절대 안 나와. 절대 과반동의가 안 나와요.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전체의 동의 나오고 75%, 50%. 전원에도 소유자 전원 동의,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의 전체 동의 75%, 50% 이것만 그냥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주택법에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내고 싶은 거지. 예, 합격자 수.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들어두라는 한 번만. 예.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 증가한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 시군구 도시의견 심의 50세대. 다른 시험에서는 50세대 가로 안에 알맞은 써 이렇게 나왔었어. 50세대. 50세대. 세대수 증가. 50세대. 한 번 넣어놨습니다. 한 번만 들어두자. 그죠? 그래서 과반수란 말 나오니까 4번 틀렸고 5번에 3분의 2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죠?
과반수나 3분의 이런 거 없어. 75%, 50, 75%, 50%. 그냥 들어만 두시고. 그래서 뭐 들어놨다가 시험에 기억나면 맞추는 거고 나오면.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100번 공동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택지 개발 즉 200만이 아니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문제 10문제 이상이야. 공법 무조건.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게 매년 시험 보면 10문제 이상이라고. 예. 그 10개 맞히고 그 다음에 우리 6개 더 맞히기 위해서 나머지 30문제를 한 줄로 찍어도 6개 맞히지. 확률적으로 오지선다니까. 그렇잖아요. 30문제를 한 줄로만 찍어도 확률 6개 맞춘다고. 그러면 40점 가락 넘겨. 여러분 30문제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하나 찍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공법 문제가 아무리 어려웠던 해도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게 10문제는 넘었다. 예. 여기서 맞추면 돼. 예. 그건 우리가 매일 보던 문제야. 예. 이런 것들이죠. 2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렇죠? 예.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고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자는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완납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허가 받으면.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럼 왠지 앞에서 봤던 공동구 문제와 같은 교수 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1번 지문도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예. 5번 지문, 1번 지문 똑같죠. 그렇죠? 왠지 같은 교수님이 내신 거지.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공동구 문제 내면 그 두 문제를 보면은 거의 커버가 된다는 거지, 이 문제하고. 예. 왜 공동구 내시는 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공동구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분이 냈던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보면은 그 안에서 지문이 걸리거든요. 그냥 절대 이걸 못 벗어나. 사람의 머리라는 게 못 벗어나. 그다음 101번 10년 시험 보면 7번 나오는 거 매수 청구권.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죠. 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한기한은 10년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죠. 시장 분수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시장 분수가 매수 의무자가 되고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 매수 신청이 있었을 때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죠.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항상 틀리게 3년으로 내. 2년 틀렸고 2년 내에 매수해야 돼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렇죠? 일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인가? 4번이죠. 디귿번 하나가 틀렸죠. 2년. 102번.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우리 청문을 할 수 있는 구청장 나오죠? 예, 구청장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나오는 게 3개, 국토계획부에 구청장 나오는 게 3개가 있었죠. 3개. 청문하고, 시범도시하고, 또 하나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입니까? 아니면은, 자, 우리가 그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 대신 들어온 게 뭐였죠?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나오는 게 도시 혁신구역이에요. 도시 혁신구역. 도시 혁신구역이다. 도시 혁신구역.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나오는 것이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세요. 43페이지 요약집. 43페이지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렇죠? 나오죠? 구청장 나오죠? 43페이지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도시혁신구역, 시범도시, 청문에서 나오죠. 예, 그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청문, 계도실. 청문회 불려 나오면 계도실실 웃는다. 예, 개발행위, 허가, 취소, 끝에가 취소. 청문은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입니다. 저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게 청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 취소.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행정청이 지정받아요? 비행정청이 지정받아요? 비행정청. 그래서 시험에서는 앞에다가 비행정청인 써준다고. 비행정청인. 그래서 계도실로 외웠는데 B자가 나와서 이게 틀린 줄 알고 틀린 지문으로 대신 이 교수님은 뭘 썼냐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함정을 파. 도자로 시작하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이게 도자가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이걸 써먹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 이걸 써먹는다. 102번에는 정답이 몇 번인가? 3번? 예. 디귿번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거고. 그렇죠? 니은번은 없고, 그렇죠? 다른 시험에 또 냈어요. 이제 103번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닌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요 공동 이용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걸 하나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103번에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거기 놀이터 공동 이용 시설 찾으라는 거죠. 예. 마을 해관.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은요. 정비 구역 내에 있는 기반 시설이잖아.
그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을 일단 찾으면 돼. 광장, 국어, 또랑, 녹지, 공동구 다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 아니고 놀이터하고 마을회관 기반시설이 아니지. 공동이용시설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겠다. 그 정비 기반시설 일단 출신이 기반시설이다. 그 다음에 104번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2번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정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생략한다. 왜? 경미한 사항 변경. 그래서 2번 지문은 우리가 지금 이건 네 번째 풀어보는 거야. 2번 지문. 그래서 원래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원래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다 거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원래 거쳤던 주민 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 정치를 생략한다. 거치지 않는다. 대표가 뭐냐 그러면 계획기간 단축이 대표다. 이걸 절대 다 못 외워. 왜? 그 많은 거 외우다 보면 우리 중개사 시험 10년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이 교수님이 쓸 때는 항상 계획기간 단축만 나오거든. 하나 들어오는 거지, 단축하는 거. 아니, 계획기간이 줄어드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번이 정답 2번. 1번 지문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수립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번 기본 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도 기본 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고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시험범위에 도지사 승인 총 몇 번 나옵니까? 6번. 그 중에 하나.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그 다음에 우리 105번 보시면은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예요. 정비구역 설명 틀린 거. 틀린 거. 자, 3번 지문 한번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예? 지도의 심의를 거쳐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할 때는 지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최고 높이 변경할 때는 지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 인정할 때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분할도 되고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4번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자력 방식이라 그러지? 일명 자력 방식. 근데 자력 방식이라는 말을 갖다가 일명으로 쓰지 않으면은요, 이걸 할 때마다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안 읽는 사람이 가끔 있을 것이다. 자력 방식이라고만 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는 거죠. 자력 방식.
5번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이 되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 그럼 보통 전용주거 1종이나 2종이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바뀌었다고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요. 다시 전용주거 1종, 2종으로 환원돼 버립니다. 106번 문제.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 찾기. 해제 사유. 해제 사유. 자,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할 마음이 없구나. 해제하여야 한다죠.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죠. 우리가 해제하여야 한다일 때요. 해제하여야 한다 할 때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조합이 나오면 3년.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같이 나올 때는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을 따라간다. 예. 그래서 1번은 추진위원회니까 2년이겠고 2번 지문은 조합이 나왔으니까 3년일 테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나왔으니까 2년일 테고 그렇죠? 5번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 30% 이상이 예. 근데 단 조합 설립 추진위에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하나한다 그랬죠. 어차피 틀렸네 그렇죠. 예.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 해제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하나죠. 어차피 5번은 말이 안 됩니다. 30% 이상. 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안 나갔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만 해제를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이것도 다 시험에 다른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107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예.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 틀린 거 찾기.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저 조합 안 만들고. 2번이 틀렸네. 다른 건 몰라도 2번 하나 가지고 한 문제 맞히겠다 그냥.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고. 3번 추진위원회도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 계략적인 거. 할 수 있고. 4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할 수 있고 절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었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고 절대 조합이 시행자가 안 되는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죽었다 그랬어요. 5번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서 제출인 날로부터 60일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통보는 60일 내. 네.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 10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